난도급 악어. 등장인물 이반 마트베이치, 엘레나 이바노브나. 악어 주인 티모페이 세미오니치, 세미온 세미니오니치. 그리고 나 공간 악어가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 1장 조명이 들어오면 이반, 세미온, 엘레나 악어 주인은 악어를 보고 있다. 아무 말 없이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 아무 말 없이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 잠시 후 엘레나가 정적을 깬다. 바로 이게 악어라는 거구나. 생각하고는 좀 다르네. 악어 주인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그나저나 저 사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를 만도하지. 러시아에서 악어를 전시하는 사람이 자기 뿌지라는 걸 저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악어가 살아있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요, 부인. 옳지, 화내지 마라. 부인의 얘기를 귀신같이 알아듣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 악어 정말 소름 끼치게 하네. 진짜 무서운 녀석이네요. 꿈에 나올 것 같아. 하지만 꿈에서 만나면 물리지는 않을 겁니다. 세미오, 이제 원숭이 보러 가요. 난 원숭이가 정말 좋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악어는 무섭기만 한데. 무서워할 거 없어. 이집트 파라오 왕국에 살던 잠자는 이 동물이 우리를 해칠 것 같진 않아? 당신이나 신중히 보세요. 저랑 세미오는 원숭이 보러 갈 테니까요. 자, 가죠. 네, 그러지 마. 악어 주인은 엘레나를 원숭이 우리로 안내한다. 세미온과 엘레나는 오랫동안 원숭이를 보고 있다. 엘레나는 원숭이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미소. 이반은 장갑을 빼어들고 그 끝으로 악어의 코를 간질거리기 시작한다. 이반은 주인 몰래 계속해서 악어를 찔러본다. 심기가 불편해진 악어는 이반을 공격한다.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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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이반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다. 아야! 이반 마트베이치가 악어에게 먹힌다. 원숭이 유리에 있던 악어 주인과 세미온, 엘레나는 이반에게 온다. 셋은 잠시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악어의 뱃속에서 이반은 발버둥치고 있다. 악어는 이반을 삼킨 후 거대한 입을 벌리더니 딸꾹질을 한다. 그 순간 이반의 머리가 악어 입에서 잠시 튀어나온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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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악어가 한 번 힘을 주더니 이반을 다시 삼킨다. 이 순간이 충격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세미오는 입에서 웃음이 터져나온다. 악어 주인도 소리를 지른다. 내 악어!
엘레나는 믿기지 않는 듯이 그 사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다. 잠시 후 울음을 터뜨린다. 누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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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나는 실성한 것처럼 가죽을 벗겨요라고 되풀이하며 소리를 질러댄다. 가죽을 벗겨요! 악어의 몸이 터져버리고 말 거야. 사람을 삼키고 말았으니 어떡해. 우리 이제 가진 거 다 잃었어. 끼니도 있기 어렵게 됐어. 껍질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줘요! 그 사람이 악어를 놀렸어요. 왜 악어를 내버려 두지 않고 건드렸나요? 만약 몸을 찢어야 한다면 당신들 측에서 돈을 물어줘야 할 거요. 이 녀석은 내 유일한 자식이란 말이요. 내 악어를 죽인다고? 내 악어가 죽기 전에 우선 당신 남편이 죽어야 할 거야. 내 아버지가 악어와 더불어 살아왔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내 아들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나도 그럴 것이고 우리 모두가 악어와 더불어 쇼를 하는 삶을 살고 있지. 당신이 알기나 해? 소용없는 짓이죠. 가죽을 벗긴다는 건 소용없다고요. 아마 우리 이번은 지금쯤 저 하늘색의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을 테니까. 잠시 후 입안에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 세면! 거기 다 있나? 뭐야? 내가 죽은 건가?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내 말이 안 들리나? 세미온과 엘레나는 사이를 깨고 큰 소리로 이반을 부른다. 이봐! 자네 살아있었나? 여보, 아직 살아있군요! 여보! 세미온! 침착하게! 다행히도 난 아직 살아있어! 몸도 괜찮고 고맙게도 아무런 외상 없이 그냥 삼켜진 상태야. 여보, 저 주인은 이성적인 말이 통할 사람이 아니니 즉시 아케이드 관리 사무실로 가서 말해요. 그러나 은밀하게 가야 해. 내 상관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될까봐 염려스러울 뿐이야. 해외 출장 허락을 받고 나서 이렇게 악어 몸에 들어왔는데 과연 잘한 짓처럼 보일까 싶어. 여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쨌든 무엇보다 우리는 그만 을내서라도 당신을 빠져나오게 해야겠어요. 구멍을 낸다고? 악어 몸에 구멍 나는 걸 내가 허락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이 이곳을 방문할 텐데. 그러들 말해오라. 무엇보다 경제 원칙이 우선이지. 여보! 내 당장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낼게요.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 중대한 산업화 시대에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악어 배를 가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악어 배를 가르는 대신 뭘 요구할 것인지, 즉 그 대가로 얼마를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난 그만한 돈이 없잖아. 자네 월급에서 빼내신 나는 악어를 절대 팔지 않을 거야. 3천을 내면 팔지. 아니 4천을 낸 아니지. 이제 관람객들이 많아지고 있잖아. 5천을 받으면 팔 걸세. 이 상황에서 뭐라고요? 이반, 내가 빨리 나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나도 엔드레에게 가서 눈물로 호소하면 될 거야. 그러지 마, 여보. 이반이 급히 말을 막았다. 세뇽, 엘레나, 왜 그러나? 네? 그렇다면 그에게 가는 게 좋을 거야. 티모페이 세미오비치. 그 사람은 옛날 풍습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영리하진 않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무엇보다 좋은 것은 솔직하고 뒤끝이 없는 사람이란 거지. 그에게 내 안부를 전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말하고, 얼마 전 카드놀이에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미친 게 있으니 그것을 갚아주면 좋겠군. 그러면 그 완고한 사람 마음이 좀 나아질 거야. 어쨌든 그의 충고가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 테니까. 엘레나,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요. 여긴 부드럽고 따뜻해. 하지만 너무 지쳐서 둘러볼 여유가 없어. 둘러본다고요? 아니, 그 안이 밝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두워. 하지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지. 손으로 말이야. 자, 이제 가서 좀 쉬어요. 세미온, 자네는 오늘 밤에 내게 와주게. 알겠네. 세미온은 휘청거리는 엘레나를 부추기며 방을 빠져나온다. 저녁이 올 때 관람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세미온과 엘레나는 퇴장한다. 1-2장 전시회장에서 조금 떨어진 길가. 악어 주인한테 화가 풀리지 않는 엘레나는 씩씩거리며 등장한다. 씩씩! 씩씩! 그 악어 주인 너무 탐욕스럽지 않아요? 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에? 경제 원칙이요? 모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그만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화난 듯이 보여요? 아니요.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요. 죄송합니다. 짓궂은 분이야. 매력적인 분. 갑자기 엘레나가 울음을 터뜨린다. 울지 마세요. 왜? 가엾으니만 그 사람 가엾어서 어떡하죠?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게요. 저로서 진짜 생각지도 못할 일이. 가엾은 사람 어쩌다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에겐 조금도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말이에요. 그 사람 사진이 한 장도 없다니 너무 화나네요. 어머? 말하자면 난 이제 이방인이 된 거네요? 나랑 이반이 너무 가여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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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전. 이장 티모페이 세미오니치의 집. 티모페이 세미오니치는 서재의 문을 잠근다. 가득. 난 직책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나 이반처럼 하급 직원일 뿐이요. 난 그 일에 대해서 해줄 게 없는 사람이요. 날 그런 일에 끌어들일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나는 그에게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죠. 네? 왜요? 이런 일은 전혀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반 마트베이츠가 평소 업무를 처리한 상황을 잘 살펴보면 사실 경솔한 경향이 있어요. 언제나 급하고 또 어떤 생각이든지.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흔히 생기기 마련이죠. 아니요. 이 일이 진보적 성향이 있는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죠. 이건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지나치게 많이 배우게 되면 흔히 어떤 일에든지 호기심이 생겨서 간섭하기 마련이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난 늙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서. 아니요.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네요. 오히려 이반은 당신의 충고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는 지금 당신이 현명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눈물로 호소한다. 네. 그건 악어의 눈물일 뿐이죠. 그건 믿을 만한 것이
것이 못 됩니다. 아니 근데 그가 무슨 돈으로 해외에 나가려고 하죠? 그에게 그런 여유가 있나요? 그에겐 개인 재산이 전혀 없잖아요. 아니, 저번에 보너스를 저축해 두었어요. 뭐 스위스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고 풍습도 알아보고 동물들의 생활상도 알아보려는 거죠. 아, 그 일은 바로 그 자만심에서 시작됐군요. 어떤 동물을 말하나요? 우리나라에 동물이 없나요? 이 박물관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낙타도 있고 곰도 있죠. 이렇게 악어, 아니 지금 악어몸 안에 있다고요? 아니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 당신에게 친구로서 연장자로서 도움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를 질책만 하시네요. 최소한 불쌍한 엘레나를 생각해서라도 가볍게 여겨주세요. 그의 아내 말인가요? 네. 매혹적인 부인. 맞아요. 아주 매혹적인 사람이야. 언제나 그 귀여운 작은 머리를 한쪽으로 갸우뚱거리고 있지. 아, 정말 호감을 주는 인물이야. 이 여자가 아니라 마치 사탄 같다고나 할까? 그러더니 그도 웃더군요. 사탄 같은 부위. 지금 이야기가 옆으로 비껴났잖아요. 그래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충고 말입니다. 충고. 경험 있는 분으로서 조언 말이죠. 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 가서 당국에 가서 이야기를 해볼까? 말도 안 되지. 내 충고를 바란다면 우선 이 일을 쉬쉬하며 덮고 지내시오. 말하자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처럼 행동하라는 말이오. 이는 의심받을 일이오.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니 무엇보다 신중하게 처신하시오. 우선 기다리며 지켜봐야지. 어떻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숨이 막혀 죽기라도 한다면요. 에이, 그 사람 지금 상당히 편안하게 있다면서요. 내 생각엔 이반보다 그 악어 주인이 할 말이 더 많죠. 허가를 구하지도 않았고 악어의 몸에 들어가게 한 건 그 주인이 아니지 않소. 여러 상황을 놓고 보건대 이반은 악어가 없으니 바꿀 수도 없잖아요. 악어는 개인 재산이요. 그러니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배를 가른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지. 아니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 이건 경찰이 개입할 문제죠. 난 빠지겠어. 하지만 이반을 직장에서 찾을지도 모르죠. 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반 마트베이치를 직장에서 찾는다고요? 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는 지금 휴가 중입니다. 우린 그를 염두에 두지도 않지요. 석 달 뒤 휴가가 끝났는데도 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 그땐 우리가 조사는 하겠지요. 석 달이나 그냥 둔다고요? 그건 그의 잘못이요. 아무도 그를 억지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악어가 개인 재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경제 원칙을 이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자본가 안드레이 공작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 있죠? 우리에게는 산업 발달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느 모로나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발전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본이 없으니 외국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우선 외국 회사에 우리 땅을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시에서 땅을 쥐고 있어 봤자 그건 독약이나 파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더욱더 열을 내면서 말했죠. 현 당국의 신체계에서는 산업과 농업의 아무런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 회사들은 가능한 한 큰 땅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분할하고 또 분할해서 가능한 한 작은 땅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으로 그것을 팔게 됩니다. 아니, 팔지 않고 세를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땅이 외국 회사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율을 매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하루치 식량을 얻으려고 지금보다 3배나 더 일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기꺼이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끼니 복종하고 부지런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3배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영국 정치 문학계 신문인 타임스지에서 일전에 우리 재정을 보고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의 재정 현황이 극히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우리에게 중산 계층이나 거대한 자본가가 없고 이 체제에 순응할 만한 노동가 계급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을 창출해야 합니다. 발전을 창출해야 합니다. 발전! 자본! 창출! 지금 우리 이반 마트베이치가 어떻게 해요? 이 문제와 연관되는군.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이 들어올까 염려하는 마당이니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페테르부르크에서 눈독을 들이는 외국 자본이 이반 마트베이치를 거치면서 2배로 불어날 거야. 그럼 우리는 외국 자본가를 보호해주는 대가로 그 자본 자체를 잘라야겠다고 제의하니 악어 말이야, 악어. 외국 악어의 가치가 순간 입안을 거치다 보니 2배, 3배, 아니 그 이상으로 막 늘어날 거야. 바로 자본을 끌어들이도록 하던 자가 원했던 바지. 생각해보시오. 한 사람이 성공하면 또 다른 사람이 악어를 가지고 오겠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악어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번에 2-3마리를 가지고 올 거야. 자본이란 그렇게 불어나는 법이지. 잠시만요. 그렇다면 지금 이반에게 자기 희생을 요구하라는 거네요? 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나는 당국에 힘쓸 수 있는 인물도 아니니 뭐 누구에게 뭘 요구할 만한 처지에 있지도 않죠. 단지 나는 이 조국의 아들로서 말할 뿐이오. 대조국의 힘 있는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존재로서 말이오. 아니 그러니까 대체 왜 악어 몸 안에 들어간 거냐고요? 아니 그건 단지 사고였어요, 사고. 그걸 누가 알겠어? 아니 근데 악어 주인에게 보상해야 할 돈은 어디서 나올 건가? 뭐 그의 월급으로 해결하겠죠. 충분할 것 같소. 글쎄요. 악어 주인은 처음에는 악어배가 터지지 않을까 염려하더니 악어가 괜찮다는 것을 보자마자 위협하더군요. 관람료를 2배로 올릴 생각에 아주 즐거워 보이던데요. 야! 2배, 3배, 아니 막 늘어날걸. 그곳은 지금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하겠지. 악어 주인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야. 어쨌든 서두르지 말라고 하시오. 중요한 것은 이반이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만약에 어허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 사람 체력 대단하잖아. 그럼 나중이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참, 이 사안은 극히 예외적인 거라서 누구든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 더욱 나쁜 것은 선례가 없다는 것이고, 아니 뭐 선례가 있다면 그것에 따르면 되는데, 분명히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오. 좋아요. 그럼 만약 그가 악어의 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살아있는 게 하늘의 섭리라면 그가 계속 공직임무 수행을 하는 것으로 신청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휴가 중이고 급료를 받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죠. 급료를 받는다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급료로? 아니 특별한 용무로 파견되었다. 어떤 용무? 어디로? 뱃속으로요. 악어 배. 탐험처럼 현장 조사 차원에서요. 물론 극히 새로운 일이겠죠. 하지만 신보적 발상이고 동시에 의식 개혁의 어떤 열의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특별한 용무로 파견되었다. 네. 그것도 악어 뱃속에 특별한 조사를 하려고. 네. 불합리합니다. 규정상 합리적인 방법도 아니오. 그 안에서 탐구 조사할 만한 게 뭐가 있단 말이오. 아니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죠. 살아있는 생물 속에서 아니 그가 그곳에서 관찰한 바를 보고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소화 기능이나 단순한 습관 같은 거 말입니다. 축전된 사실 검증을 위해서도 좋죠. 위험해요. 당신의 주장이 이를 진척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반이 말한 대로, 당신이 말한 대로 사실을 보고한다? 돈나무처럼 누워서 공직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새롭지만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지. 그리고 선례 없던 일이. 그런 선례가 있다면 그가 그 일을 맡을 수도 있겠죠. 아니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악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요. 당신의 주장이 이를 진척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살아있는 악어가 들어옴과 동시에 정부 공무원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편하다는 이유로 원래 자기 직무 대신에 그런 공직 임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급료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안 됩니다. 그건 나쁜 선례입니다. 당신 말이 맞네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근데 이반이 7 lum을 갚아드리라고 제가 부탁을 하더군요. 지난 카드게임에서 빚을 졌다고. 그날 니키포리치의 집에서 그가 잃은 것이지요. 기억이 나네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이름으로 직접 물어보겠소. 정보를 얻으려는 것처럼 말이오. 하지만 당신은 비공식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친구에게 한번 들려주십시오. 물론 그러죠. 그 친구 포로 신세가 됐구만. 아주 생각 없고 무모한 행동이야. 세미오는 노인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간다. 암전. 삼장. 늦은 밤 아케이드. 세미오는 문이 닫힌 아케이드에 들어온다. 아케이드 안에 있던 악어 주인이 세미온을 발견하고 입장료 4분의 1루블을 받아친다. 당신에게 매번 받을 것이요. 사람들은 1루블을 내지만 당신은 4분의 1만 내면 돼요. 당신이 저 사람의 좋은 친구니. 그리고 말하고 있는데. 세미온은 악어한테 다가가서 소리친다. 이반 살아있나? 살아있어? 그래! 잘 있어! 마치 저 멀리 바닥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입안에 대답이 들린다. 일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몸은 괜찮나? 거기 안은 좀 어때? 일이 어떻게 돌아가냐고! 티모페이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얻으려는 것처럼 직접 물어보겠다고 했어. 그리고 특별 임무에 대해선 자네가 통나무처럼 누워서 공직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 설레에 없던 일이라 새롭지만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했어. 또한 그런 식의 설레가 있다면 자네가 그 일을 맡을 수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악어가 들어온과 동시에 정부 공무원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이건 나쁜 설레가 될 거라고 말했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급료를 받으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말이야. 그 사람 말이 맞아?
난 현실적인 사람을 좋아해. 감상에 젖어 눈물이나 질질 빼는 사람은 정말 싫어. 하지만 특별 임무에 대해선 전혀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네. 보고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 과학적으로나 윤리적 관점에서나 모든 게 새롭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지. 내 얘기를 잘 듣게. 자네 지금 앉아있나? 아니 서 있네. 의자가 없다면 바닥에 앉아서 내 얘기를 잘 듣게. 화를 세미온은 자리에 앉는다. 잘 들어봐.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매우 많이 왔어. 저녁 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지. 보통 때보다 악어 주인이 일찍 문을 닫고 내일을 준비해야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중요한 건 내일이 정기적인 장이 열리는 날이야. 경제적으로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 사교계에서 최상의 숙녀들, 외국 대사들, 유력한 법률가들 등이 이곳에 오게 되겠지. 더더욱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올지도 몰라. 내 말은 내가 모두의 이목을 끌게 될 거라는 거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지한 군중을 가르칠 생각이야. 이 위대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말하자면 인류에게 교훈을 주러 온 설교단인 셈이지. 지금 이 악어에 대해 펼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설명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지. 그러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투덜대기보다는 찬란한 경력을 가질 것에 대한 희망에 들떠있다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 미쳤어? 아니! 내 머리는 지금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해. 이제 진리와 광명이 악어로부터 나오게 될 걸세. 분명히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될 거야. 난 그 점이 사랑스러워. 지금까지 내 공식 업무나 하찮은 심심풀이 장난으로 해보지 못했던 일이야. 난 모든 것에 대해 논박을 하면서 새로운 이론이 될 거야. 그런데 자네 그 노인에게 진루를 갚아주었나? 그래 바로 갚았어. 그건 해결해주지. 솔직히 내 봉급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당연하지. 내가 아니면 누구 봉급이 오르겠나. 난 지금 최상의 복무 수행 중이야. 그런데 내 아내는 그런데 자네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내 아내. 그녀에 관해 특별한 계획이 있네. 내가 여기서 유명해진다면 그녀는 거기서 유명해질 거야. 현자들, 시인들, 철학자들, 외국 광물학자들, 정치가들이 아침에 나와 함께 이곳에서 얘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그녀의 거실을 들릴 거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무척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이룰 수 없는 꿈만 같았지. 내 초라한 직위와 공무에 관련된 별 볼 일 없는 일을 생각하면 말이야. 하지만 지금 악어의 큰 나가리에 먹히고 나니 결국 이뤄지는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들에게 알려줄 거야. 모든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엘레나에게 안드레이가 쓴 백과사전을 사줄게. 그녀가 어떤 주제로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말이야. 이만 헛소리 하지 좀 말고 좀. 지금 상태가 괜찮은지 말해주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숨을 쉬라. 난 자네 친구야. 그러니 다 쓸데없는 소리야. 하지만 자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지. 내가 이 괴물의 뱃속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나? 우선 고맙게도 악어는 속이 완전히 비어있네. 악어 속이 완전히 비었단 말이야? 그게 가능한 일이야? 완전히. 모든 가능성을 놓고 생각해보니 이건 역시 자연의 법칙에 딱 맞춰 만들어진 것이지. 악어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턱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턱과 상당히 긴 꼬리만 뺀다면 말이야. 물론 그게 악어에겐 전부라고 할 수 있지. 양쪽 사이 중간 부분은 텅 빈 공간이라서 구타페르카 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지. 아마 진짜 구타페르카인지도 모르지. 아니 하지만 갈비뼈나 위장, 내장, 심장, 폐나 이런 거는 그런 것은 없어. 그런 것들은 다 할 일 없는 여행객들의 상상의 산물이지. 공기 주머니에 바람 넣을 때처럼 내 몸이 악어 몸에 들어와 악어 폐를 불리는 것이지. 믿을 수 없겠지만 탄력성도 있어. 자네가 여기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지내도 될 정도야. 이곳에 엘레나를 데리고 올까는 생각마저 있다니까. 자! 악어의 기본적 특징이 무엇인가? 인간을 삼키는 것.
생리적으로 자연이 진공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리학에서 이미 예전에 알려주는 사실이지. 악어의 배도 진공 상태를 좋아하지 않아 무엇인가를 삼켜야 하니 텅 비어 있어야겠지. 그러다가 우연히 부딪히는 것을 삼켜서 속을 채우겠지. 이게 바로 악어가 인간을 삼키게 되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지. 내 첫 강연의 소재로 이 내용을 다 이용할 생각이야. 어떤가? 이만! 아니, 그래도 최소한 배설이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음식은 어떻게 먹을 건가? 배가 고프지 않네. 다시는 음식을 먹을 것 같지 않아? 물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악어의 뱃속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나도 배가 부른 것 같아. 악어는 아마 몇 년 동안 뭘 먹을지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에게서 양분을 받아 그의 몸에 활력을 주겠지. 이런 식으로 악어에게 영양분을 주고 그로부터 나도 활기를 얻으면 결국 서로를 먹이는 거지. 난 이 악어에게 고통스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몸도 돌리지 않아. 물론 몸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러지 않는 거지. 내가 통나무처럼 누워있다는 말, 정확한 표현이지. 깔깔깔깔. 뭐 몇 가지 단점이 있긴 하네. 물론 내 입장에서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여긴 습하고 끈적끈적한 것들로 덮여있어. 게다가 낡은 고무 어신 같은 냄새. 정확하게 인도 고무 냄새 같은 것이 나지. 그게 다야? 다른 문제는 없어. 이만 마트베이치! 이 모든 게 나로서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네. 아니 그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 난 최소한 1000년을 살고 싶어. 악어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사실이라면 말이야. 아참, 이 말하니 생각나는데 내일 자연사책을 찾아보고 말이죠. 내가 잘못 생각해서 속이 텅 빈 다른 괴물과 혼동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그리고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고 부츠를 신고 있으니 악어가 분명히 날 소화시키지는 못할 거야. 게다가 난 살아있으니 소화 과정이 시작되어도 온몸으로 방어할 수 있지. 그러나 1000년 후에는 내 왼쪽 앞부랭이도 썩을지도 몰라. 그러면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지내게 되지. 그러면 어처구니 없이 화도 나겠지만 소화되기 시작하겠지. 낮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밤이 되어 내가 잠을 자야 하니 잠자면 의지가 약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 열 때문이야. 이반, 자네 지금 악어의 뱃속에 갇혀있네. 사람들은 자유의 즐거움은 막힌할 권리가 있어. 바보 같은 소리. 미개인은 독립적인 것을 좋아해서 구속받기 싫어하지. 현명한 사람은 질서를 존중한다며. 만약에 이반 마트베이치, 제발 내 말 좀 들어. 딱 치고 들어. 지금처럼 내 아이디어도 활기를 띈 적이 없었어. 이 좁은 은신처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월간지에 실리는 문화 비평이나 풍자 잡지에 실리는 글들이야. 아무 생각도 없이 이곳을 찾는 방문객, 말하자면 바보 같고 질투심만 있는 사람, 보통 허무주의자들이겠지만 그들이 나를 조롱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야. 하지만 나도 대책을 마련할 거야. 바로 자네를 내 비서로 임명할 생각이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만나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매일 저녁 나를 찾아오게. 아 싫어. 내게 신문과 잡지를 읽어주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내 아이디어를 불러줄 테니 잘 받아 적기만 하면 되네. 특히 외국에서 오는 급보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게 유럽 급보들을 항상 여기로 가지고 와야 하네. 자, 이만하면 충분하네. 이제 자네도 자야 할 시간이지. 집으로 가게. 그래, 알겠네. 세미온. 아, 또 왜 그러나? 아까 내가 했던 말은 잊어버리게. 난 별로 두렵지 않아. 평론가들은 그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일할 뿐이니
사람은 지혜롭고 미덕을 갖추어야만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겠나? 소크라테스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거나 그 둘을 모아놓은 존재가 되겠지. 그게 바로 인류 앞에 선보인 내 모습이래. 그래, 알겠네. 몸조리 잘하게! 세미언은 아케이드를 나간다. 짜증 전부 짜증 짜증나니. 이반과의 대화를 엿듣던 악어 주인이 세미온에게 다가간다. 박수의 친구, 정말 영리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혹시 누가 악어를 사겠다고 하면 얼마에 팔까? 그러면 누가 감히 나한테 아구를 팔라고 한단 말이오? 난 아구를 팔 생각이 전혀 없어. 100만 달러를 받아도 팔지 않을 것이요. 오늘 관람 수입으로 130달러나 벌었소. 내일은 10,000달러를 벌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매일 10만 달러를 벌 것이오. 그런데 내가 아구를 팔 것 같소? 10만 달러? 10만 달러. 네, 뭐 좋아요. 당신이 매일 10만 달러를 번다면 그 뒤에 당신에게 관람료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악어가 저러다 배가 터져 죽을 수도 있고 이반 저 친구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악어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의사 처방에 따라 당신 친구에게 약을 넣어줄 생각이요. 그러면 당신 친구는 죽지 않게 될 거요. 네, 약이 아주 좋은 효과를 내겠죠. 그렇지. 하지만 이반의 부인이 남편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엘레나에게 연금도 줄 생각이요? 아니, 그런 생각한 적 없어. 절대. 그러니까 적당한 기회가 생겼을 때 적당한 금액을 챙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악어 주인은 또다시 생각에 잠긴다. 오만. 그럼 악어 값으로 5만 루블을 주시오. 그리고 지난 노샤 차관 앞에 보증 증서와 약국이 딸린 벽돌집 한 채와 그리고 러시아 장교에 맞먹는 신분도. 뭐라고요? 장교 신분이요? 아니, 장교 신분을 왜 요구한 겁니까? 당신에게 무슨 일이 되죠?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니라고? 아니, 난 아주 말짱하게 분별력이 있어. 오히려 당신이 어리석군. 난 악어를 전시하고 있는데 악어 몸 안에 살아있는 성자가 들어있지. 그것만으로도 장교칭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러시아인이라면 악어를 전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성자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더 없지. 나 지극히 영리한 사람이야. 난 이참에 장교가 돼야겠어. 네, 그래요.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잘 있게, 이반 마트메이체! 세미언은 거의 뛰다시피 퇴장한다. 더 이상하는 얘기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더 화가 나는 건 내가 저 돌대가리 입안에 미사가 되어 있다는 거야. 이제 매일 저녁 그 지루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친구로서 의무라고 하면서 말이야. 암전. 사장.
다음날 아침 엘레나의 집. 엘레나와 세미온은 자그마한 방 응접실에 앉아있다. 그래요. 이혼. 네? 이혼이요? 네! 이혼 신청을 할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악어 뱃속에서 살게 된다면 아마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겠죠? 내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악어 뱃속에서가 아니 아니라. 그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야. 맞아! 저한테 충고하려 하지 마세요. 듣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 사랑 같은 이 당신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나한테 충고할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이반이 이젠 더 이상 봉급을 받을 수 없으니 이혼할 조건이 된다고. 어떤 자가 당신 머리에 그따위 생각을 집어넣었죠? 아니 봉급 같은 그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쌍한 이반은 말하자면 그 바보 같은 이반 마트메이치는 그 악어의 뱃속에 들어가서도 당신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지금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당신이 가면무도에 가서 즐기고 있을 때 그가 그러더군요. 자기가 들어간 괴물의 뱃속이 워낙 커서 평생을 그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더군요. 와우. 당신은 나도 그 악어 몸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뜻이 말도 안 돼요. 내가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 내가 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 모자를 쓰고 배티코트를 입고 말이에요. 하느님 맙소사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 될까? 아, 신기해서 날 보러 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군요. 그럼 거기서 뭘 먹고 지내나? 거기서 뭘 할까? 맙소사, 우리가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하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바로 옆에서. 와우,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네요. 엘레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을 그곳에 오게 하고 싶을 정도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 열정, 열렬한 애증의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의 사랑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요. 더 이상 어떤 말도 들리질 않아요. 정말 지겨운 사람이야. 나를 울게 할 작정이군요. 그 광경이 좋다면 당신이나 들어가요. 그의 친구잖아요. 그러니 들어가서 같이 지내요. 평생 그 지겨운 과학에 대한 이야기나 주고받으면서. 하하하. 정말 당신들 어리석기 짝이 없네요. 하하하. 엘레나는 소파에 쓰러지며 계속 훌쩍거리다가 울기 시작한다. 훌쩍. 왜 또 우세요? 훌쩍. 왜? 훌쩍. 엘레나, 울지 말고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예? 내일 이반이 물탱크에 담긴 채 이곳에 와서 강연회를 열기만 하면 월급을 2배 이상으로 받을 것이고 그 돈으로 파티를 열고 당신에게 책과 신문을 꾸준히 읽게 해서 정치가나 철학가들 앞에서 당신의 미모와 지성을 뽐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 생각은 하지 말아요. 새 드레스가 무척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려면 이반이 내게 봉급을 가능한 많이 그리고 빨리 갖다 주어야 할 텐데요. 근데 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가 물탱크에 담긴 채 여기로 옮겨져 온다는 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연회장에 온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다면 그건 싫어요. 어제 그 노인분 다녀갔어요? 아니 자발 뚱땡이, 아니 지오페이 세미누 씨가 여기 왔어요? 네, 왔어요. 절 위로해주러 왔죠. 아시잖아요. 우린 카드놀이를 했어요. 사탕을 걸고요. 내가 지면 그가 내 손에 키스하기로 했죠. 정말 징그러운 사람이야. 그리고 그와 가면무도회 갈 뻔했죠. 아이, 누군들 당신과 함께 안 가고 싶어 하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하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언제 시간 내서 그를 보러 갈게요. 아마 내일쯤이 되겠죠? 아니, 오늘은 안 돼요. 두통이 있고 오늘은 아마 그곳에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 사람이 하늘에 정말 창피해서. 잘 가세요. 오늘 저녁 당신은 그곳에 가겠죠? 네, 신문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게 중요하겠지. 가서 읽어주세요. 오늘은 여기 이제 오지 마세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니. 안녕히 가세요, 개구쟁이. 엘레나는 인사한 뒤 퇴장한다. 세미온도 따라서 퇴장한다. 암전. 에필로그. 세미온은 보이스지를 들고 있다. 보이스지에 실린 글은 다음과 같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신문은 진보적이고 인도적인 글을 다루며 그 면에서 유럽과 대등한 위치에 서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 성숙함과 거리가 멀다. 우리가 예전에 예언한 바대로 어제 아케이드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수도에 악어를 데리고 들어와 아케이드에서 전시하고 있었다. 어제 오후 4시경 갑자기 한 신사가 외국인의 전시회장에 와서 관람료를 지불한 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악어의 입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물론 악어는 그를 삼켜야 했다. 오직 자기가 당하지 않으려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였다. 악어 주인이 아무리 소리쳐도 공포에 떠는 가족이 통곡하며 울어도 경찰을 부르겠다는 협박을 해도 그 신사는 악어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악어 몸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그의 가족을 벗기라는 말만 들려왔다. 가련한 동물이 그 덩치를 삼킬 수밖에 없었기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웃음거리가 되어도 그 불순한 방문자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을 예의 없게 보이게 하고 외국인의 눈에 치욕을 안겨준 이 야만적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이지? 이반을 동정하기는커녕 악어를 불쌍히 여긴다고? 낭독극 악어 끝.